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.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 살 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입니까? 아니면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? 그렇죠.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를 집중해서 그것만 계속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. 어떤 나라들마다 그 국가별로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뭐 특징 때문에 잘 생산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잘 생산하는 것만 그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국가 간에 이제 교류하는 그런 것을 무역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가 자신들의 그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하고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무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재화와 자원, 그런 뭐 상품, 그런 것들의 국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.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기술 및 그리고 서비스,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고,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, 자본 거래의 그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국제 분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나라별로 잘하는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거.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 나라별로 자연환경의 차이가 나고요. 인건비가 차이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산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국제 분업을 해서 무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전념해서 생산하는 거, 즉 생산비가 적은 것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특화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가 뭐 일본의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 치죠. 타자도 잘하잖아. 그래서 그 선수는 이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야구 선수가 두 개를 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, 과연? 그거보다는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자기가 투수, 타자 그 두 개 중에서 좀 더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특화하는 것이 무엇이든 유리한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,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드는 것을 그것만 계속해서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안 만드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해서 교환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, 무역과 국제 분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. 우리나라도 뭐 잘 만드는 자동차, 그리고 뭐 반도체, 스마트폰, 그리고 조선업, 철강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하고 무역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죠. 자국에서 얻기 힘든 이제 물건을 획득할 때 좋고, 그치? 생산 요소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분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원, 노동, 자본 이런 생산 요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자연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역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국제 분업하고 무역을 통해서 내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재화, 그리고 자원, 기술, 서비스 이런 것을 외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 이익도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자급자족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
잘 만드는 것만 특화해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만들었을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. 무역을 했을 때.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.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절대 우위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,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들 때 그것을 이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하고요. 비교 우위는 한 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비용 배웠죠? 어떤 걸 이제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, 그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경우 그 상품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분포, 생산비, 그러니까 자연환경, 그리고 생산비의 차이로 초래된 국제 분업과 무역, 이런 것은 왜 하냐? 이익이 되니까 하겠죠. 국가별로 서로.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부분인데,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자실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. 전자실판으로 왔습니다. 자, 먼저 절대 우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. 절대 우위는요, 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, 여러분들 국부론 기억나나요? 이 국부론의 저자인 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경제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잘하는 것만 잘 만드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A국하고 B국하고 서로 교역을 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A국하고 B국만 존재를 하고, 한 시간당 이제 두 재화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고, 단위는 이제 뭐 몇 단위, 한 시간당 생산하는 생산량을 단위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, 생산 요소는 오로지 노동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생산 요소에는 노동, 자본, 토지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A국하고 B국을 보면은 A국이 B국보다 한 시간당 더 많이 만드네. 그쵸? 반도체를. 그쵸? 그래서 B국은 1단위 만들고 A국은 2단위 만드니까 A국이 더 잘 만든다고, 많이 만드니까 잘 만든다고 볼 수 있어. 그래서 A국은 반도체에 비교 우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섬유는 어디가 더 많이 만들죠? 그쵸? B국은 A국이 1단위 만들 때 2단위를 만드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B국은 섬유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절대 우위가 있고 B국은 섬유 생산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A국은 반도체만 생산하고 B국은 섬유 생산만 해서 무역을 해서 교환을 한다면 그 전에 무역하기 전에 자급자족했던 그때보다 무역을 하고 나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비교 우위는요, 여러분들 리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이게 이런 그 A국하고 B국하고 있을 때 꼭 잘 만드는 것만 생산해서 무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상대성을 고려해서 특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. 꼭 절대 우위에만 있는 그것만 생각할 필요 없고, 기회비용이 낮은 거를 상품을 특화하면 무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 론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볼까요? 이것도 마찬가지죠. 가정은 이 세상에 A, B국만 존재하고 한 시간당 두 재화만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, 생산 요소는 오로지 노동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제 보자는 거죠. 그래서 A국은 여러분들
반도체 1단위, 섬유 2단위를 만듭니다. 같은 그 시간당. 그러면은 여러분들 A국이 반도체 1단위를 만들면 기회비용이 섬유 2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치? 그렇죠? A가 이거 반도체를 만들 때, 이거를 포기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A국은 섬유를 이제 2단위를 만들 때, 이제 섬유 한 단위당 반도체 0.5단위를 포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1단위를 2로 나눠주면 반도체 2분의 1단위가 섬유 2단위에 대한 그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섬유 2단위를 만들 때 A국은 반도체 2분의 1단위를 못 만드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B국은 섬유 반도체 2단위를 만들 때 섬유 6단위를 만든다. 그러면은 반도체 2단위를 만들 때 B국은 섬유 3단위를 포기하는 거죠. 6을 2로 나누면 섬유 3단위를 포기하는 거예요. 반도체 1단위당 3단위를 못 만드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B국은 섬유 6단위를 만들 때 반도체 2단위를 못 만드니까 여러분들 섬유 3단위당 반도체 1단위를 포기하는 거죠. 그래서 2를 여러분들 6으로 나눠준다면 섬유 6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반도체 3분의 1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지금 이 A국이 반도체 1단위를 만들 때 기회비용이 더 작죠. B국보다. 그러니까 A국은 반도체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. 기회비용이 작은 거니까. 자, B국은 섬유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B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를 만들 때 기회비용이 이제 A국은 반도체 2분의 1단위, B국은 섬유를 만들 때 반도체 3분의 1단위죠. 섬유 그 1단위당.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섬유를 만들 때 어디가 더 적습니까? 그렇죠. B국이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B국은 섬유 생산을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반도체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B국은 섬유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A국은 여러분들 반도체에 특화하고, 그렇죠? A국은 반도체 기회비용이 작은 반도체에 특화하고, B국은 이제 기회비용이 더 작은 섬유 생산에 특화를 해서 서로 교환하고 무역하는 것이 서로 이익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.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1단위당 생산 기회비용이 작은 쪽이 더 잘 만드는 거니까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.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해서 만드는 거. A국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B국보다 2단위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맞고, B국 같은 경우에는 섬유 같은 경우에는 B국이 더 작죠. 기회비용이 반도체 3분의 1이니까. 그러니까 B국은 섬유만 만들어서 서로 무역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해서 전자칠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의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.